잘 다녀와요. 몸 조심하고. 은수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공항 게이트 너머 남편 준혁은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은 채 한 여자와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상간녀 해리는 남편의 팔짱을 더 세게 고쳐 끼며 은수를 향해 비릿한 미소를 날렸습니다. 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서 아주 잘 챙겨드릴게요. 그 웃음소리는 은수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아내로서, 엄마로서 모든 것을 바쳐온 25년의 세월이 고작 발리행 비행기 표 한 장에 무참히 쓰레기통으로 처박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하늘에서도 피눈물 같은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은수는 상간녀 해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 가정을 파괴한 그 여자의 남편을 만나 이 지옥을 끝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그 순간 은수의 심장은 그대로 멎어버렸습니다. 그곳에 앉아 떨리는 눈으로 은수를 바라보는 남자. 25년 전 눈물로 놓아주어야 했던 은수의 첫사랑, 정우였습니다. 은수야, 내가 왜 여기에 있어? 하얗게 질린 정우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어왔습니다. 배신자들이 쾌락에 취해 있는 바로 그 시각, 가장 비참한 바닥에서 운명의 장난처럼 마주한 두 사람. 과연 이 만남으로 인해 두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날 이후 25년간 묻어두었던 잔혹한 진실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은수가 공항 출발 게이트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준혁이 해리와 나란히 서서 체크인 카운터로 향하는 뒷모습이 멀어져 갔습니다. 잘 다녀와요. 몸 조심하고. 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이 돌아보며 가볍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집에서 얌전히 있어. 일주일이면 금방이야. 해리가 준혁의 팔짱을 끼며 킥킥 웃었습니다. 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은수가 입꼬리를 억지로 올렸습니다. 그래요. 잘 부탁해요. 공항을 나온 은수가 택시에 몸을 맡겼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성북구 정릉동이요. 은수가 핸드백에서 쪽지를 꺼내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미리 사립 탐정을 통해 입수한 해리의 남편 민석의 자택 주소였습니다.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택시가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5년을 헌신했는데 이렇게 버젓이 바람을 피우다니. 은수의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은수가 택시비를 건네며 내렸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수가 우산을 펼치며 2층짜리 단독주택 앞에 섰습니다. 대문에 붙은 표차를 확인했습니다. 민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수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 대문이 열렸습니다. 40대 후반의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혹시 민석 씨 맞으시죠? 남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저는 해리 씨와 친분이 있는 사람인데요.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민석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해리와요? 비 많이 오는데 들어오세요. 은수가 민석을 따라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가 왔나? 은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남성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은수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정우. 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은수야?
민석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당황했습니다. 아시는 분인가요?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아는 사이였어. 은수가 정우를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25년 만이네요. 정우가 민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형, 잠깐 자리 좀 비워주실 수 있을까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해리가 당신 부인이죠? 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그럼 당신도 알고 있었구나. 내 남편과 당신 부인이 바람 피우는 걸. 정우가 거실 탁자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좀 봐. 탁자 위에 여러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발리 리조트 예약 확인서, 항공편 일정표, 그리고 은행 계좌 내역서들이었습니다. 은수가 서류를 훑어보며 입을 벌렸습니다. 이게 뭐야? 정우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준혁이와 해리가 공유하는 비자금 계좌야. 3년 전부터 만들어서 써왔어. 은수가 서류를 집어들며 손을 떨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구했어? 정우가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흥신소를 통해서 해리의 뒤를 밟은 지 1년이 넘었어. 왜? 나도 복수하려고. 정우가 은수를 바라봤습니다. 은수야, 나 해리와 진짜 부부가 아니야. 은수가 의자에 앉으며 정우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정우가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손목에 상처 자국들이 선명했습니다. 해리 오빠가 경찰이야. 최 형사라고. 내 건축 면허를 볼모로 협박해서 해리와 결혼하게 만들었어. 은수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럼 25년 전에 날 떠난 것도.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최 형사가 너희 가족을 위협했어. 내 어머니 병원비도 못 낼 정도로 궁핍했잖아. 내가 너 곁에 있으면 더 위험해질 거라고 했어. 은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바보야. 그런 걸 혼자 감당하고. 정우가 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25년 동안 미안했어.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준혁이가 해외에 있는 동안이 유일한 기회겠네.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어. 정우가 서류 뭉치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특수 도청 장치야. 준혁이 집 서재에 설치해. 혹시 전화 받는 걸 녹음할 수 있어. 은수가 장치를 받아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고마워. 정우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은수야, 나 준혁이 건설사 주식을 공매도할 준비를 마쳤어. 은수가 놀라며 정우를 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내 전 재산을 걸었어. 준혁이를 완전히 무너뜨릴 거야. 은수가 정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 정우가 은수의 손등에 입맞춤했습니다. 25년 전에 널 지키지 못한 것이 평생 후회야. 이번엔 내가 널 지킬게. 은수가 일어서며 정우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우야. 정우가 은수를 품에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준비됐지? 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엔 내가 싸워볼게. 은수가 정우의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에 올라타며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으로 가주세요. 은수가 창밖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필 해리가 정우를 괴롭히고 있었다니. 은수의 가슴에서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은수가 준혁의 서재 앞에 섰습니다. 문손잡이를 돌리자 문이 열렸습니다. 텅 빈 서재에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은수가 조심스럽게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책장 뒤편에 숨겨진 금고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정우가 알려준 암호를 입력했습니다. 425- 준혁의 생일이었습니다. 금고 문이 열리자 서류 뭉치들이 보였습니다. 은수가 서류를 하나씩 꺼내 확인했습니다. 최 형사에게 상납이라고 적힌 장부가 눈에 띄었습니다. 매달 1,000만 원씩 3년간 지급한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은수가 휴대폰으로 장부를 촬영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혁의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은수가 서재를 빠져나와 영상통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뭐해? 준혁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뒤로 푸른 바다와 야자수가 보였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어요. 은수가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화면 뒤에서 해리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빨리 와요. 스파 예약 시간이에요. 준혁이 화면을 돌려 해리를 보여줬습니다. 해리가 비키니 차림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날씨 정말 좋아요. 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렇게 좋으시면 다행이에요. 준혁이 다시 화면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내일 쇼핑 나갈 건데 뭐 사올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도 뭔가는 사와야지. 목걸이나 반지 어때? 은수가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좋아하는 걸로 사세요. 준혁이 전화를 끊은 후 은수가 주저앉았습니다. 목걸이나 반지. 회사 돈으로 사서 나한테 줄 작정이구나. 은수가 다시 서재로 들어가 장부를 더 촬영했습니다. 정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료 확보했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내 사무실로 와. 주소 보내줄게. 은수가 집을 나섰습니다. 1시간 후 은수가 정우의 건축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에 설계 도면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정우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자료 잘 구했어? 은수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최 형사한테 상납한 기록이 다 있어. 정우가 사진들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면 충분해. 내가 아는 기자한테 넘겨줄게. 은수가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준혁이 회사는 어떻게 할 거야? 정우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미 내부 반대 세력이랑 연락했어. 준혁이 없는 지금이 기회야.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최 형사가 2명의 경찰관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한정우 씨죠? 정우가 차분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해리 씨한테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부인을 협박하고 있다고. 은수가 재빨리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상담 받으러 온 고객이에요. 정우가 은수의 말에 맞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거실 리모델링 상담 중이었어요. 최 형사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인테리어 상담이요? 은수가 핸드백에서 준혁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 남편이 건설업계에 있어서 정우 씨를 소개받았어요. 최 형사가 명함을 받아보더니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강준혁 대표? 이분이 남편이시군요. 네, 그런데 왜요? 최 형사가 명함을 돌려주며 물러났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례했어요. 최 형사와 경찰관들이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은수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위험했네. 정우가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벌써 눈치챘나 보네. 은수가 정우의 어깨를 만지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정우가 돌아서며 셔츠 소매를 걷었습니다. 손목의 상처 자국들이 더 선명해 보였습니다. 이것들 봐. 해리가 도망가려 할 때마다 최 형사가 한 짓이야. 은수가 정우의 손목을 어루만졌습니다. 아파 보여. 정우가 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수야,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야.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전쟁이야.
은수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준혁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발리 보석상에서 5천만 원 결제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은수가 화면을 정우에게 보여줬습니다. 저놈이 또 회사 돈 빼돌렸어. 정우가 문자를 보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결혼기념일 선물이랍시고 너한테 줄 작정이겠지. 은수가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을 참았습니다. 정말 뻔뻔해. 정우가 서류 뭉치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은수야, 여기 봐. 준혁이 회사가 진행하는 재건축 설계도야. 은수가 도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정우가 빨간 펜으로 부분을 표시했습니다. 기둥 구조에 심각한 오류가 있어. 이대로 지으면 붕괴될 수도 있어. 은수가 놀라며 정우를 봤습니다. 그럼 이걸 공개하면? 준혁이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거야. 은수가 정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우가 은수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25년 전에 못다한 약속을 지킬 거야. 저녁 무렵 은수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우와 보낸 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무서우면 언제든 연락해. 은수가 침대에 누워 답장을 보냈습니다. 25년 만에 진짜 내 편이 생긴 것 같아. 고마워. 발리에서는 준혁이 해리와 함께 호텔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 오빠, 은수 언니 표정이 이상하지 않았어요? 준혁이 와인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혹시 우리 일 눈치챈 걸까요? 준혁이 스마트폰을 꺼내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형사님, 은수 뒤를 좀 밟아보세요. 무슨 일 있으셨나요? 뭔가 수상해요. 혹시 다른 남자 만나는 건 아닌지. 전화 너머로 최 형사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미행을 붙이죠. 준혁이 전화를 끊고 해리를 바라봤습니다. 걱정 마. 은수가 뭘 하든 다 파악할 거야. 해리가 준혁의 팔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역시 오빠가 최고예요. 준혁이 항공사 앱을 켜며 중얼거렸습니다. 예정보다 하루 일찍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걸. 은수가 준혁의 서재에서 마지막 하드디스크를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재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준혁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갔습니다. 은수가 깜짝 놀라 하드디스크를 떨어뜨렸습니다. 당신 언제 들어왔어? 준혁이 큰 걸음으로 다가와 은수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예정보다 하루 일찍 왔어. 내가 뭔 짓을 하는지 보려고. 은수가 아픔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야, 나 줘. 준혁이 은수를 바닥에 밀어뜨렸습니다. 정우라는 놈과 바람이나 피우면서 내 뒤통수를 치려 했지? 은수가 바닥에 앉은 채 준혁을 올려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준혁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은수와 정우가 포옹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설명해봐. 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준혁이 서재 서랍에서 수갑을 꺼냈습니다. 간통죄에 절도죄까지. 감옥 갈 준비해. 준혁이 은수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때 서재 밖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볼만한 광경이군요. 중년 남성이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은수가 낯선 남성을 바라봤습니다. 이분은 누구예요? 준혁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김 회장님이십니다. 정우놈의 건축사무소 지분을 사들이신 분이에요. 김 회장이 서류 봉투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정우가 당신에게 자금을 대준 증거가 다 여기 있어요. 은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우가 저를 배신했다고요? 김 회장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 영장이 나왔어요. 지금쯤 연행되고 있을 겁니다. 준혁이 은수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신 차려. 누가 진짜 너 편인지 알겠지? 현관문이 열리며 서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서윤이 엄마의 수갑을 보며 놀랐습니다. 준혁이 서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나쁜 아저씨와 바람 피우려 했단다. 서윤이 아빠를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야. 준혁이 서윤의 어깨를 잡으며 설득했습니다. 아빠 회사를 팔아넘기려고 그 아저씨와 손잡았어. 서윤이 엄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이야? 은수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서윤아. 아빠가 거짓말하고 있어. 그 순간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 형사가 앞장서서 들어왔습니다. 이은수 씨, 간통죄와 절도죄로 체포합니다. 은수가 최 형사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이 공범이구나. 최 형사가 부하들에게 신호했습니다. 빨리 연행해. 경찰들이 은수를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서윤이 엄마를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엄마를 데려가지 마. 준혁이 서윤을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엄마는 벌을 받아야 해. 은수가 딸을 보며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서윤아, 엄마를 믿어줘. 경찰서 지하 취조실에서 은수와 정우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갑을 찬 채였습니다. 최 형사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려쳤습니다. 자백해. 언제부터 바람 피웠어? 정우가 최 형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우린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최 형사가 정우의 뺨을 때렸습니다. 입 닥쳐. 증거는 다 있어. 은수가 정우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정우야. 내가 널 끌어들였어. 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선택한 일이야. 최 형사가 건축면허 취소 서류를 정우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서명하면 은수는 풀어줄게. 정우가 서류를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안 해. 그럼 둘 다 죽는 거야. 그때 취조실 구석에서 작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은수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정우가 미리 숨겨둔 소형 녹음기였습니다. 은수가 최 형사를 도발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준혁한테 얼마나 받아먹었어요? 최 형사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2년이 끝까지 매달 1,000만 원씩 3년간 받았죠? 다 알고 있어요. 최 형사가 당황하며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자. 내일 다시 와서 조져. 취조실 문이 닫히자 은수와 정우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우야, 우리 이제 어떻게 돼? 정우가 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 아직 희망이 있어. 한편 준혁의 집에서는 축배가 오르고 있었습니다. 해리가 샴페인을 따르며 웃었습니다. 드디어 해냈네요. 준혁이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어. 김 회장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준혁이 김 회장을 의아하게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 회장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나름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 순간 취조실에서 녹음기의 빨간불이 계속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최 형사와 준혁의 모든 대화가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은수가 정우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정우가 은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반드시 이길 거야. 다음 날 아침 은수와 정우가 검찰로 송치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경찰서 로비에 정장 차림의 노신사가 나타났습니다. 뒤따라 검은 정장을 입은 수행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최 형사가 노신사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 의원님? 박 의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 형사, 무슨 일로 무고한 시민을 구금하고 있나? 최 형사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간통죄와 절도죄 혐의가 있어서 박 의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특별감찰반 수사 개시 명령서다. 이 사건은 우리가 맡는다. 최 형사가 서류를 받아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이게 무슨... 박 의원이 수행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은수 씨와 정우 씨를 즉시 보호 조치하라. 수행원들이 취조실로 향했습니다. 취조실 문이 열리자 은수와 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수행원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두 분을 보호하러 오셨습니다. 은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의원이요? 정우가 일어나며 기뻐했습니다. 선생님이 오셨구나. 박 의원이 취조실에 들어와 두 사람의 수갑을 풀어줬습니다. 정우야, 고생했다. 정우가 박 의원에게 절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박 의원이 봉투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내가 체포되기 전에 보낸 자료를 받았다. 준혁과 최 형사의 유착관계 말이야. 은수가 놀라며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언제 그런 걸 보냈어? 정우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예약 발송해뒀어. 박 의원이 은수에게 또 다른 봉투를 건넸습니다. 은수 씨, 이것도 받으세요. 은수가 봉투를 열자 병원비 영수증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박 의원이 설명했습니다. 25년 전부터 정우가 매달 익명으로 당신 어머니 병원비를 낸 영수증들입니다. 은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우야. 정우가 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25년 동안 널 잊은 적이 없어. 박 의원이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금은 감상에 빠질 때가 아니다. 안전한 곳으로 가자. 박 의원의 차량이 한적한 주택가에 멈췄습니다. 작은 2층 주택 앞이었습니다. 박 의원이 열쇠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며칠간 여기서 지내라. 아무도 모르는 곳이니 안전하다. 은수와 정우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과 부엌이 보였습니다. 정우가 상처 입은 손목을 만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은수가 구급상자를 가져와 정우의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아파? 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은수가 반창고를 붙여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신 혼자 아프지 마. 정우가 은수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내가 널 지킬 수 있게 허락해줘. 그날 밤 서윤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 은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서윤아, 엄마는 안전한 곳에 있어. 아빠가 거짓말한 거 맞지? 은수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서윤아. 엄마가 설명해 줄게. 은수가 정우의 일기를 사진으로 찍어 서윤에게 보냈습니다. 25년 전부터 쓰인 일기에는 은수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서윤이 일기를 읽고 전화로 울먹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아빠 말을 믿었어. 괜찮아, 우리 딸. 서윤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서재에 숨겨진 진짜 금고가 또 있어. 은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디에? 아빠 침실 옷장 뒤쪽. 비밀번호는 혜리 언니 생일이야. 은수가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서윤이가 도와주겠다는 거구나. 다음 날 은수가 정우와 함께 온라인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준혁과 혜리의 발리 여행 사진들과 최 형사의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정우가 컴퓨터를 조작하며 말했습니다. 이걸 익명으로 인터넷에 올릴 거야. 은수가 업로드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될 거야. 몇 시간 후 준혁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기자들과 직원들의 전화였습니다. 대표님,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들 보셨나요? 준혁이 인터넷 뉴스를 확인하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해리와의 키스 장면과 최 형사의 협박 내용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해리가 울면서 준혁에게 매달렸습니다. 오빠 어떡해. 모든 사람이 다 알았어. 준혁이 해리를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입 단속을 못해서 이렇게 됐잖아. 해리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준혁의 건설사 앞에는 항의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기꾼 나와라. 우리 돈 돌려내. 회사 직원들이 하나둘 사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 회사에서 쫓겨나듯 나오며 차에 올랐습니다. 이 모든 게 은수 때문이야. 준혁의 눈에 광기가 서렸습니다. 안전가옥에서 은수와 정우가 뉴스를 보며 손을 잡았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네. 정우가 은수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더 큰 싸움이 남아있어. 은수가 정우의 가슴에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무섭지 않아. 당신이 있으니까.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일주일 후 이혼 재판 당일이었습니다. 법정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은수가 정우와 함께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준혁이 변호사와 함께 피고석에 자리했습니다. 판사가 재판을 시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강준혁 씨와 이은수 씨의 이혼 사건을 심리하겠습니다. 은수의 변호사가 일어서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의 불륜 및 횡령 증거를 제출합니다. 은수가 발리에서 구매한 보석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이 보석은 회사 공금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준혁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회사 돈이 아니야. 내 개인 돈이야.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은수의 변호사가 계속 발언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상간녀와 3년간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준혁의 변호사가 일어나 반박했습니다. 추측에 불과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정우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직접 조사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우가 두꺼운 파일을 법원에 건넸습니다. 준혁 씨와 해리 씨의 해외 밀월 여행 일정과 공금 횡령 증거입니다. 파일 안에는 호텔 예약 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한 증거로 판단됩니다. 준혁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은수의 변호사가 추가로 발언했습니다. 더불어 피고가 진행한 재건축 사업에 설계 오류 문제도 있습니다. 정우가 수정된 설계 도면을 제출했습니다. 원래 설계대로라면 건물이 붕괴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준혁이 변호사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해? 이러면 우리가 지는 거 아냐? 변호사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을 허가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억 원을 지급하라. 은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혁이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음모야. 법정 경위들이 준혁을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준혁이 법정 경위들을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은수, 내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판사가 준혁을 법정 모독죄로 구속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준혁이 수갑을 찬 채 법정에서 끌려나갔습니다. 은수, 이게 끝이 아냐. 한편 다른 법정에서는 해리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해리가 상간녀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0억 원을 배상하라. 해리가 울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돈이 없어요.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법원이 해리의 전 재산을 압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저녁 은수와 정우가 25년 전 이별했던 기차역에 나타났습니다. 플랫폼에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은수가 정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여기 왔네. 정우가 은수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번엔 헤어지지 않을 거야. 두 사람이 길고 긴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기차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정우가 은수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내가 내게 선물하고 싶은 집이 있어. 은수가 고개를 들어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집? 25년 전에 너를 위해 설계했던 집이야. 정우의 차가 숲속길을 따라 달렸습니다. 작은 언덕 위에 예쁜 집이 나타났습니다. 통나무로 지어진 2층 집이었습니다. 은수가 차에서 내려 집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예쁘다. 정우가 은수의 손을 잡고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는 벽난로가 있었습니다. 정우가 장작에 불을 피웠습니다. 은수가 소파에 앉아 따뜻한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평범한 저녁을 먹을 수 있을까? 정우가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물론이지. 25년 동안 꿈꿨던 일이야. 은수가 부엌으로 가서 정우를 도왔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파스타를 만들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준혁의 폭언이 없는 고요한 저녁이었습니다. 정우가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운 멜로디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은수가 정우의 옆에 앉아 음악을 들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로워. 정우가 연주를 멈추고 은수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의 진짜 인생이. 그때 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엄마. 은수가 달려나가 딸을 안았습니다. 서윤아, 어떻게 여기를? 서윤이 정우에게 인사했습니다. 정우 아저씨, 우리 엄마를 다시 웃게 해줘서 고마워요. 정우가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밤이 깊어지자 세 사람이 마당에 앉았습니다. 별빛이 쏟아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정우가 오래된 편지 뭉치를 꺼냈습니다. 25년 동안 너에게 쓴 편지들이야. 은수도 자신의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나도 매년 생일마다 써뒀어. 두 사람이 서로의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25년간의 그리움과 사랑이 편지에 담겨 있었습니다. 은수가 정우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 맞지? 정우가 은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차례야. 별똥별이 하늘을 가로질러 떨어졌습니다. 새벽 4시 은수가 정우의 품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수가 정우를 깨웠습니다. 정우야, 뭔가 이상해. 정우가 눈을 뜨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와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가 조용히 일어나 창문을 내다봤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집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은수야, 뒷문으로 나가. 정우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박살나며 준혁이 들이닥쳤습니다. 찾았다. 준혁이 손에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은수를 뒤로 밀며 준혁과 맞섰습니다. 어떻게 여길 찾았어? 준혁이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최 형사가 알려줬지. 구속 집행 정지로 나왔어. 정우가 준혁을 막으려 했지만 준혁이 쇠파이프로 정우의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우와! 정우가 바닥에 쓰러지며 머리에서 피가 흘렸습니다. 은수가 비명을 지르며 정우에게 달려갔습니다. 정우야. 준혁이 은수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습니다. 이제 끝장이야, 은수. 준혁이 은수를 질질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검은 승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 형사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빨리 태워. 준혁이 은수를 차에 밀어 넣었습니다. 은수가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정우야, 정우야. 차가 숲길을 빠져나가며 멀어졌습니다. 30분 후 차가 폐공장 앞에 멈췄습니다. 을씨년스러운 건물이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준혁이 은수를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은수를 밀어뜨렸습니다. 25년 전처럼 또 정우한테 빠져들었지? 은수가 바닥에 앉은 채 준혁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준혁이 은수의 뺨을 때렸습니다. 입 닥쳐. 내가 널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은수가 뺨을 만지며 냉소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당신 욕심을 위해서 하겠지. 준혁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정우한테 전화해봐. 내가 죽기 싫으면. 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해. 준혁이 라이터를 꺼내며 건물 구석의 기름통을 가리켰습니다. 그럼 여기서 불타 죽어. 준혁이 기름을 바닥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캐한 냄새가 건물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시각 정우가 피를 흘리며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머리 상처를 손수건으로 누르며 운전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해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야, 나야. 정우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해리? 지금 어디야? 준혁이 날 버렸어. 그래서 복수하려고. 정우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은수가 어디 있는지 아냐? 해리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폐공장에 있어. 서둘러. 준혁이 미쳤어. 정우가 핸들을 돌리며 폐공장으로 향했습니다. 폐공장에서는 준혁이 라이터를 켜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야, 은수. 정우한테 전화해. 은수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안 해. 준혁이 라이터 불을 기름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럼 같이 죽자. 그 순간 건물 밖에서 타이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가 차에서 뛰어내려 건물로 달려왔습니다. 입구에서 최 형사가 총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 정우가 두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은수만은 살려줘. 제발. 최 형사가 냉소하며 대답했습니다. 늦었어. 준혁이 이미 불을 질렀을걸. 건물 안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은수가 연기를 마시며 기침했습니다. 기침. 준혁이 미친 듯이 웃으며 건물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그런데 건물 입구 천장에서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졌습니다. 준혁이 깔려서 움직일 수 없게 됐습니다. 아, 다리가. 불길이 점점 번지며 건물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정우가 최 형사를 밀어내고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은수야, 어디 있어? 연기 속에서 은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야. 정우가 연기를 헤치며 은수를 찾아갔습니다. 은수가 벽 모서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정우가 은수를 등에 업고 출구를 향해 달렸습니다. 버텨, 은수야. 불길이 두 사람을 에워쌌습니다. 정우가 마지막 힘을 다해 건물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경찰 특공대가 폐공장을 포위했습니다. 박 의원이 확성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라. 최 형사가 당황하며 총을 떨어뜨렸습니다. 특공대원들이 최 형사를 체포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 은수와 정우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타오르는 폐공장에서 준혁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방관들이 준혁을 구출했지만 중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은수가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우야. 정우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병원 응급실에서 은수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정우가 침대 옆에 앉아 은수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은 정우의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아내 상태는 어떤가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연기 흡입으로 인한 폐 손상이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은수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정우야. 정우가 은수의 이마에 입맞춤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박 의원이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수사관들이 함께 왔습니다. 은수 씨, 정우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 의원이 의자에 앉으며 설명했습니다. 준혁은 방화와 납치 혐의로 구속됐고 최 형사도 공무원 직권 남용으로 파면됐습니다. 은수가 안도하며 물었습니다. 혜리는 어떻게 됐나요? 수사관이 대답했습니다. 자수했습니다. 준혁과 최 형사의 범죄 증거를 모두 제출했어요. 정우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혜리가 자수를? 박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이 배신했다는 걸 알고 분노해서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은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어떤 증거들이요? 수사관이 파일을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준혁의 마약 자금 조작 시도, 녹음 파일과 최 형사의 뇌물수수 증거들입니다. 정우가 안심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완전히 무죄가 된 거군요. 박 의원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정우 씨의 건축사무소가 국책사업 파트너로 선정됐어요. 3일 후 은수가 퇴원했습니다. 정우가 휠체어를 밀어주며 병원을 나왔습니다. 병원 앞에 서윤이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우 아저씨. 서윤이 달려와 은수를 안았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은수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 딸. 정우가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이제 정말 가족이 됐네. 서윤이 정우를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한 달 후 법원에서 준혁의 최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강준혁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준혁이 법정에서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법정 경비가 준혁을 제지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은수가 차분하게 지켜봤습니다. 정우가 은수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법정을 나오는 길에 준혁의 변호사가 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합의 제안이 있습니다. 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관심 없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준혁 씨가 전 재산을 넘기겠다고 합니다. 은수가 서류를 받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법대로 하세요. 감옥에서 평생 뉘우치며 사시길. 6개월 후 최 형사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혜리는 자수 공로를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은수가 준혁의 집을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모든 가구와 물건들을 처분했습니다. 서윤이 엄마를 도와 짐을 정리했습니다. 엄마, 이 사진들은 어떻게 할까요? 서윤이 준혁과의 결혼 사진들을 가리켰습니다. 은수가 사진들을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이제 필요 없어. 집 정리를 마친 후 은수가 부동산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집을 판 돈으로 은수가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상처받은 여성을 위한 희망재단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정우가 재단 사무실 설계를 도맡았습니다. 깔끔하고 따뜻한 느낌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재단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박 의원도 참석해 격려했습니다. 은수 씨의 용기가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은수가 마이크를 잡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박수 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저녁 은수와 정우가 재단 사무실에서 단둘이 있었습니다. 정우가 은수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 은수가 정우의 품에서 대답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야. 창밖으로 아름다운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노을을 바라보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정우가 은수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은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더 이상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1년 후 가을이었습니다. 은수가 통유리창이 아름다운 갤러리 카페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수의 정원이라는 예쁜 간판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카페 안에는 따뜻한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은수가 미소 지으며 라떼를 내려줬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카페 한쪽 벽면에는 오래된 편지들이 액자에 담겨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25년 전 정우가 쓴 편지와 지금 정우가 매일 써주는 새 편지들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편지들을 읽으며 감동해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네요. 한편 교도소에서는 준혁이 차가운 독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을 주먹으로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럴 수는 없어. 교도관이 철창을 두드리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준혁이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지방 소도시의 작은 식당에서는 해리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친 손으로 그릇을 닦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하나? 식당 사장이 해리에게 소리쳤습니다. 빨리 해. 손님 기다려. 해리가 눈물을 참으며 더 빨리 설거지했습니다. 주말 오후 정우가 은수의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정원 가꾸기 도구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정원 정리하러 왔어. 은수가 앞치마를 벗으며 기뻐했습니다. 고마워. 커피 한 잔 줄까? 정우가 은수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먼저 일부터 끝내자. 두 사람이 함께 카페 뒤편 작은 정원을 가꿨습니다. 꽃을 심고 잡초를 뽑으며 소소한 일상을 즐겼습니다. 저녁이 되자 서윤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건축학과 교재들을 가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서윤이 정우를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정우가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늘 수업은 어땠어? 재미있었어요. 아빠가 설계한 건물 사진을 교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은수가 서윤에게 샌드위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자랑스럽지?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멋진 아빠를 만나서 좋아요. 저녁을 마친 후 세 사람이 새로 지을 집의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정우가 연필로 도면을 수정했습니다. 서윤이 방은 여기 어때? 채광이 좋을 거야. 서윤이 설계도를 보며 제안했습니다. 엄마 작업실도 만들어주세요. 카페 메뉴 개발하실 때 쓸 수 있게. 은수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우리 정말 가족이 됐구나. 어느 맑은 일요일 은수와 정우가 25년 전 처음 재회했던 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 빗속의 대문 앞이었습니다. 이제는 새 주인이 사는 깔끔한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우가 하얀 장미 한 송이를 대문 앞에 놓았습니다. 25년 전 그날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도 없었을 거야. 은수가 정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아픈 시간들도 모두 의미가 있었나 봐. 두 사람이 조용히 묵념한 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바다로 향하는 길에서 정우가 차를 멈췄습니다. 잠깐 바다를 보고 가자. 해변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두 사람이 대화했습니다.
청춘 때의 사랑과 지금의 사랑이 이렇게 다른 줄 몰랐어. 은수가 정우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정우가 은수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지금이 훨씬 깊고 단단해. 그래. 서로의 상처까지 끌어안을 수 있으니까.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모래사장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은수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정성스럽게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그날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25년을 돌아 나를 찾아온 선물 같은 날이었다. 고통 속에서 만난 진짜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다. 이제 나는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간다. 은수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우가 정원에서 별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은수가 밖으로 나가 정우 옆에 섰습니다. 뭘 보고 있어? 우리의 미래를 상상하고 있었어. 정우가 은수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어떤 미래? 평범하지만 행복한 내일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25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별빛 아래 두 사람의 실루엣이 하나로 겹쳤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살랑거렸습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의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 다시 만난 은수와 정우의 이야기가 막을 내립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준혁의 배신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결국 은수가 자신의 진짜 삶을 되찾는 여정이었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불문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상처받은 마음도 진심으로 보듬어주는 사람을 만나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은수와 정우, 그리고 서윤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가족의 모습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아무리 어두운 터널 같은 시간이 와도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긴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진심을 담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